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연휴 기간에 닫혀 있다가 네. 과연 오늘 어떻게 될까 관심이 갔었는데 지금 5,650 되고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불장이다 이렇게 예.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역시나 뭐 예상대로 반도체 섹터가 좀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 넘게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한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게 역시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최근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봉합스러워 좀 마무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 이슈가 왜 나냐 그러면 1월에 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됐죠. 여기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네. 물가가 높으면 금리에 대해서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이제는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증시에 크게 뭐 그 악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나왔던 지표, 그러니까 1월에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본다 그러면 2.4% 상승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뭐 물가는 높아질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그 이후에 네.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뭐 물가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 금리 인상도 뭐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슈는 그냥 이제 없어진 이슈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술주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반도체 섹터로 역시나 이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섹터도 있지만은 이 코스닥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코덱스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지금 13%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뭐 ETF 상품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레버리지 코스닥 추종을 하고 있는 지수 추종하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 그러니까 2배 추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오르고 있고 이 코스닥에 대한 ETF 상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다시 한번 느껴지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코스닥에 기대하는 바가 좀 굉장히 크다. 이런 것도 오늘 좀 시장에서 읽을 수 있겠고, 앞으로도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그 수혜가 입을 만한 섹터별로 아마 수급이 계속 몰리는 장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양대 산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두 회사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 4분기에 두 회사 영업이익이 20조, 19조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두 회사 다 30조 원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요. 덩달아서 두 번째가 바로 출하량도 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는 각각 30조 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뭐 실현 가능한 지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거치로 본다 그러면 이제 PC용 DDR4 8기가짜리가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90%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가격 자체가요. 그다음에 이제는 서버용 DDR5 같은 경우에도 100% 상승이고, 그다음 PC용 낸드 플래시도 1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봤을 때 이것도 100%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격 자체가 2배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양사의 이런 반도체 영업이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장의 기대치만큼 역대 최대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26년 1분기 때 66% 달성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한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66%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반도체 섹터가 지금 이게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실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양사 모두 뭐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30조 원, 저는 뭐 충분히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연간 영업이익 수치가 이제 전망에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가 171조 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146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연간 영업이익을 합산하면은 거의 300조 원이 넘어갔죠. 거의 400조 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기대치는 더더욱 커지고, 당연히 이제 주가에 역시나 주가를 끄는 거는 실적이거든요. 이런 실적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제는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예, 그래서 삼전과 하이닉스 19만, 90만 지금 찍고 살짝 내려오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역대급 불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기업들의 규모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이 뭐 1조, 10조 클럽에 가입하는 상장사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은 참 이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커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은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로 시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13일 종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시총 1조 원 이상 기록한 상장사가 총 보면 365곳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이게 작년 말보다 한 42곳이 이제 더 증가가 된 수치이고요. 예. 이게 이제 시총 1조 원보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시총 10조 원이겠죠. 그래서 10조 원 상장사가 74곳인데 이게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 말이 한 62곳 정도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인 곳이 뭐 뻔히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현대자동차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들 보니까요. 한 6곳이 시총 10조 원이 이제 돌파한 거죠. 뭐 이미 예상하다시피 뭐 코스닥 쪽에서 잘 나가는 알테오젠 뭐 당연히 이제 시총 1위를 이제 코스닥 안에서는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이거 워낙 알고 있던 종목들인데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이 있습니다. 코스닥 이제 상장사 중에서 거기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천단제약이거든요. 요즘은 두 종목이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시총의 10조 원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확실히 이런 것들이 이런 미래에 대한 예. 기대치들이 높아지면서 나오고 있어서 공통점을 본다 그러면 기술주라는 공통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로봇 이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본다 그러면 2차 전지주랑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투자의 귀주로 불렸던 워런 버핏, 지금은 은퇴했지만 네.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의외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 신규 투자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전통적인 미디어 회사에 이제 투자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밸런싱 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언론사가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워렌 버핏이 고민했다라는 거죠. 이미 2018년도에 주주 서한을 통해서 이러한 곳은 앞으로 이제는 아무리 뭐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더라도 이 언론사들은 살아남을 거야 했는데 뉴욕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전환을 빨리한 언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에 의하면 이런 것은 디지털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콕 집은 것이 주주 서한에 보면은 구독입니다. 예. 사실 외국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를 예. 받거든요. 저도 비싼 돈 주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로 와요. 다 외국 신문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대부분 이제는 언론 기사를 읽으려고 그러면 돈을 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는 어느 정도 구독이 일반화가 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사들은 다 그냥 보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게 우리나라 언론사에 미치는 아마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을 것이 이렇게 구독을 제대로 이제는 갖춰진 회사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투자가 늘어난 거고 아마 이런 사실이 우리나라 이제 언론사들에게 이 구독이라는 그러니까 유로화라는 기사 유로화라는 이런 어떤 시그널을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구독료 안 받으니까 연합뉴스 TV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 얘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자, 설에 로또 맞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연휴 기간에 이런 기사들 봤습니다. 로또 1등 주인이 나타나야 된다. 네. 그게 오늘까지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로또를 산 사람 1등이랑 2등 지금 둘 다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로또 당첨된 다음에 언제까지 찾아가야 되느냐? 네. 1년입니다. 1년 안에는 이제는
찾아가셔야지만 되는 거고 만약에 1년이 넘어간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복권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복권 기금은 좋은 데 쓰죠. 이제는 청소년들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학자금 좀 지원한다든지. 아, 그럼 뒤늦게 내일부터는 당첨자 나타나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 그래서 1등이 12억 8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작년 딱 1년 전에 1등 당첨금이요. 이게 강북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 지금 좀 다시 로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등이 이제 4,400만 원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김천시라고 합니다. 경북 김천시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되면은 이걸 못 찾습니다. 그럼 이거는 복권 기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기사화되면서 혹시나 주머니 속에 잊혀졌던 복권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이제 수령을 하셔야 되겠고 최근 5년간 미수령 당첨객 금액을 봤더니요 꽤 크더라고요. 이게 한 2,28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예. 그럼 1등 금액을 못 찾아갔나?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정부가 조사해 봤더니 5천 원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5천 원권이 쌓여서 미수령 금액이 많아서 지금 2,283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로또 사고 나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예.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로또가요. 사실은 복권 판매점을 직접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휴대폰 온라인으로도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럼 앞으로 구매가 더 쉬워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제 PC로도 사실 5천 원 살 수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제는 이번에 이슈화 된 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이제는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제 편의성이죠. 접근성이 훨씬 더 편해지죠. PC는 PC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지나가시면서 로또를 이제는 살 수 있는데 다만 PC와 모바일을 다 합쳐서 5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시간도 제한도 있습니다. 모바일권 같은 경우에 모바일 살 수 있는 게 월요일 이제는 새벽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말에는 그존 그대로 PC나 아니면은 로또 판매점에서 가셔서 이제는 구입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접근성에서는 이제는 좀 유리해질 것 같다, 좀 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바꾼 걸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PC에서의 이제는 구입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해요. 이게 작년 판매 금액의 5%만 온라인으로 풀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PC로 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한 2.8% 정도밖에 사실상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에서도 이제는 사게끔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반발이 있죠. 로또 판매점 입장에서는 이제 반발이 나오는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작년 금액의 총 판매 금액의 5%만 온라인으로 이제 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점들은 오히려 로또에 대한 이런 복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로또 1등 당첨금 지금 안 찾아간 게 12억 말씀하셨죠? 네. 예전에는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막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네. 얘기했었는데 저희 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12억이면 네. 서울에 웬만한 집도 못 사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이 로또 당첨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진 것 같고 관련된 연구 조사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는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도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작년에 이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1등 당첨금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고 이제는 물어봤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52억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59억이겠느냐라고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보면 세금 떼고 나면 이게 한 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억 원 정도가 딱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제 강남 아파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해신 거죠. 네.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이 부동산이 워낙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야 그래도 로또 되면 강남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응답하신 게 이제는 59억 원, 52억 원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이제는 궁금해하시죠. 이제는 52억 원 정도 들면 세금이 얼마길래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까? 2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이제 복권은요. 그다음에 2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는 22%의 이제 세금이 붙게 되고요. 예. 3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33%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3%를 떼어간다고 본다 그러면
그게 많이 뛰어가잖아요. 그런데요. 3분의 1대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야, 한 52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는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또 정부가 기획예산처가 그 과거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1등 예. 당첨자들에게 어떤 계기로 로또를 샀느냐. 이거 되게 재밌는 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뭐냐 그러면은 1등 되신 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떤 계기로 로또를 샀느냐. 네, 예. 동기부여가 뭐냐? 꿈이었다고 합니다. 꿈? 예, 아, 꿈이었대요. 꿈꾸고? 예, 좋은 아, 꿈, 좋은 꿈. 꿈을 꾸고, 네. 좋은 꿈 중에서 어떤 꿈을 꿨냐 했더니 조상 꿈이었다고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밌는 조사긴 한데 이게 뭐 민간 조사가 아니라 정부가 조사한 거거든요. 실제 설문 조사를 한 건데 이런 거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복권에 로또에 이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한국인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채용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태극기 이모티콘도 같이 올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예. 그만큼 이제는 AI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이 여기서 이게 느껴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일론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언젠가는 돼요. 근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테라팸 얘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의 자율주행,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AI 칩을 개발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는 대량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제는 테라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이제는 AI 칩을 개발하고자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나섰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가 AI5에 대한 칩을 이제 납품하고 있고 AI6도 이제 조만간 계약권을 따냈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삼성전자에 이런 계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본다 그러면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인재들이 많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기준으로 볼게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DS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보너스가 1억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커봤자 이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요번에 이제는 보너스가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4천만 원, 6천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는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연봉이라든지 보너스 같은 경우를 더 주기 때문에 아마 AI 인재들이 이제는 이런 어떤 조건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진짜 간다, 이동한다라는 분들이 지금 솔솔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직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많이 준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불할 필요 없다. 그만큼 이제는 인재에 대한 합당한 대우고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 산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과의 경쟁에서 인재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 이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재가 미국 기업으로 빠져나간다는 맞습니다. 그것은 좀 뼈아플 수 있겠네요. 예, 한두 개도 아니고 태극기 엄청 여러 개 올린 것까지 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